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회로와 관련된 용어에서 기본적인 용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전하, 기전력, 전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물체 또는 뭐라 그러죠? 물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자 뭐로 되어 있어요? 핵으로부터, 그죠? 주변에 누가? 전자라는 놈들이 무슨 운동을 하나요? 원운동을 하게 되죠. 그죠? 왜 원운동을 할까요? 자, 여기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전자라고 하는 놈은 이제 마이너스 개념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놈은 얘는 뭐와 뭐로 돼 있나요? 양성자라고 하는 놈하고 양성자와 뭐로 돼 있어요?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양성자를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원자 핵에 있는 요 양성자라고 하는 놈에 의해서 얘하고 이게 전자를 요 놈이 어떻게 됩니까? 원자 핵이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요 전자는 또 어떻게 돼요? 밖으로 뭐 하려고 한다? 도망가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요 두 개의 힘이 서로가 어떻게 돼요? 같다 이 말이지. 그게 같기 때문에 얘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운동을 하게 되나요?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사항은 이 양성자와 이 전자라고 하는 놈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절대치인 전기량도 같고, 개수 또한 같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체나 물질은 전기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 무슨 상태에 있게 되나요? 중성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은 파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파울리에 무슨 원리가 있나요? 베타적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울리에 베타적 원리가 있는데, 보어의 학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기는 어떻게 돼요? 파울리의 베타적 원리가 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라지 n은 2의 스몰 n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단 라지 n이라고 하는 것은 궤도별 뭐가 되나요? 궤도별 전자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n은 궤도가 됩니다. 궤도. 자, 그러면 1차 궤도다. 그러면 1차 궤도니까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곱하기 2를 하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1차 궤도에는 전자가 몇 개를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2개를 채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차 궤도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2차 궤도. 2차 궤도면은 2가 되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얼마? 8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2차 궤도에는 몇 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어요? 8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차 궤도? 3차 궤도가 되겠네. 3차 궤도는 여기가 3이 되니까 3, 3은 9에 얼마가 되나요? 2, 9, 18. 그러니까 몇 개? 얘네들은 18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3차 궤도에는. 자, 그 다음에 4차 궤도. 4차 궤도에는 얘가 4가 되니까, 그죠? 4의 제곱이니까 16에 얼마요? 2를 곱하니까 몇 개? 자, 여기는 32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32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 예를 들어서 게르마늄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실리콘이라는 놈이 있어요. 자, 얘는 게르마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 얘는 실리콘. 실리콘 또는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규소라고 그러죠, 우리가. 규소. 근데 얘는 원자 번호가 32번이고요. 얘는 14번이에요. 이렇게. 얘는 32번, 얘는 몇 번? 14번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차 궤도에 2개, 2차 궤도 8개니까 10개. 그러면 3차 궤도에 18개가 들어가니까 28개. 그러면 28개를 빼면 몇 개가 되나요? 4개가 되겠네. 그러면 4차 궤도에는 32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지만 게르마늄으로 보게 되면 게르마늄은 몇 개의 전자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4개의 전자가 여기에 들어가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보게 되면 실리콘은 10개, 2개 8개니까 3차 궤도에 18개를 채울 수 있지만 얘는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3차 궤도에 4개로 끝나겠네. 그렇죠? 이렇게 끝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 게르마늄은 제일 외곽이 몇 개요? 4개고 4차가 되면서 4개가 되는 것이고 실리콘은 제일 외곽 궤도가 3차 궤도가 되면서 몇 개요? 4개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제일 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4개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그러나요? 사가의 원소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또는 뭐라 그래요? 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사가 또는 뭐라 그래요? 사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사가나 사족의 원소를 우리는 물체를 분류할 때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분류를 하게 되나요? 반도체라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하고, 그죠? 전자통신에서는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고, 전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기에서도 전력을 이제 변환하고자 할 때 옛날에는 다 뭐요? 기계적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전자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동작을 하게 되나요? 얘네들이 기본적인 스위칭 동작을 하잖아. 그죠? 이 스위칭 동작을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얘네들이 또 뭐요? 고속으로 또 진행이 되죠. 그죠?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전력 분야에서도 이제 뭐요?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전력용 반도체 소자,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고적으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얘는 제일 외곽에 있는 전자가 4개잖아. 그죠? 4개고 얘는 몇 개? 3차이면서 4개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4개의 전자들은 1차 궤도에 있는 전자보다 원자 핵에서부터 어떻게 되나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약하더라? 구속력이 약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1차 궤도에 있는 전자들은 구속력이 세서 이놈을 무슨 전자라고 하고 구속전자라고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은 외부에서 조그만 에너지를 주어도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만큼 밖으로 튀어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이걸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그냥 아무 내용 없어도,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 전자가 이동하면 그 전자가 이동한 현상이 바로 뭐가 생겼다? 전류가 흘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 전자 중에서도 무슨 전자의 이동이다? 그런 얘기야. 자유전자의 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전류가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을 2라고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이런 얘기예요.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그러면
전자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는 것이고, 만약에 이놈이 양성자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전하량에 대한 한 개의 전하량인 거예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M0 그래서 정지질량이죠. 정지질량인데, 전자가 가지게 되는 정지질량은 얼마냐? 그러면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전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얘는 얼마가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27승이죠. 킬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전하량도 같고 개수도 같다고 그랬는데 단 다른 것은 뭐예요? 질량이 조금 다르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1800 약 한 40배 정도 가볍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전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전자 한 개의 전하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크기를 나타내며, 즉 1쿨롱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1쿨롱이라고 하는 전체 전하량은 이렇게 정리하겠다 그 말이야. 전체 전하량은 Q가 되겠죠. 그죠? Q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된다?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거에 역수 개념으로 취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얼마야? 1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 책에 약 6.25 곱하기 10의 뭐야? 18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10의 18승계에 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뭐요? 실질적으로 1쿨롱의 전하량, 전기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책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요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현상 또는 대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A라는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전하량하고 양성자가 갖고 있는 전기량하고 양성자의 개수, 그 다음에 뭐의 개수? 전자의 개수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자,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해서 몇 개면, 3개면, 모두 3개가 되겠까요? 양성자도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대요.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B라는 물체는 뭐 양성자가 몇 개? 2개가 있으면, 자, 전자가 몇 개겠어요? 2개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A라는 물체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주게 되면 A라는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제가 이렇게 줘봤어요. 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받은 에너지만큼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인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있는 누가 움직여요? 여기에 있는 요 전자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움직이죠.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에 이제 전자 하나가 이웃하는 물체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자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간 자리니까 빈 자리죠. 그죠? 자, 요거를 우리는 전기공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요걸 전공이라고 할 거야. 전공. 또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홀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홀. 그러면 A라는 물체는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를 어떻게 됐어요? 잃었죠. 그죠? 전자를 잃으면서 뭐가 더 많아졌어요? 플러스인 양성자가 더 많아졌네. 그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 A라는 물체는 무슨 전기를 갖게 되나요? 얘는 플러스 전기를 갖게 되고, 얘는 지금 보니까 뭐가 더 많아졌어요? 전자가 더 많아졌네. 그죠? 그래서 B라는 물체는 이제 무슨 전기를 갖게 되나요?
마이너스 전기를 갖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에너지를 주기 전까지 A와 B의 물체는 중성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가장 안전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 에너지 받은 만큼의 A라는 물체는 무슨 전기를 갖게 됐고 플러스 전기를, B라는 물체는 뭐야? 마이너스 전기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뭐 되어 있다? 대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는 뭘 갖게 되었느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전기, 다시 말해서 플러스의 전하를 갖게 된 거고, 이놈은 뭐야? 마이너스의 전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책에 보면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일렉트릭 차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쓸까요? 전하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야? 전기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하량은 크게 나눠서 플러스 전하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고, 전공 전하가 되는 것이고, 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요? 전자 전하가 바로 마이너스 전하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에 대한 내용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아지고, 단위는 다 뭘로 쓴다 그랬어요? 단위는 다 뭐요? C로 써놓고 발음은 뭘로 발음한다 그랬어요? 쿨롱으로 발음한다 그랬죠. 그죠? 쿨롱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류는 제가 인트로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죠? 전류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뭐요? 커런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기호를 뭘로 안 써요? C로 안 쓰고 뭘로 쓴다 그랬어요? 기호는 뭘로 쓴다 그랬어요? I로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뭐죠? 전자의 이동 방향에 반대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한다 그랬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 거란 얘기야? 플러스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있겠네.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뭘 걸어봤어요? 건전지를 이렇게 걸어봤어요. 이렇게 걸어보니까 건전지, 전지의 표시가 되는데, 이러면 기호 심벌이 되는데요. 긴 쪽이 뭐야?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뭐가 되나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흡수하는 동극 반발의 이극 흡수 현상이 발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뭐요? 밀어내서 요렇게 움직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도 서로 어떻게 돼요? 반발을 하니까 전자는 또 요렇게 움직이겠네. 그죠? 그래서 전자는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양성자라고 하는 놈은 플러스에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마이너스로 이동하죠. 그러면 요와 같은 회로에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 I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뭐가 흐르더라?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그러면
이때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뭐의 양이다? 전기량 또는 전하의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물론 암페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뭘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쿨롱 퍼 뭐라고? 세크를 기억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있잖아. 그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시간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량인 뭐야? 델타 T분의 시간이 변하니까 거기에 따른 뭐도 변할 거란 얘기야? 전하량도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네. 그지?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뭐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것이다? 미분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T는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시간으로도 주어지고 또는 뭐로도 주어지나요? 분으로도 주어지잖아. 그죠? 시간하고 분으로 주어지면 반드시 얘네들은 뭘로 환산을 해줘야 돼? T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요 공식에서 우리가 전체 전하량 Q를 구해보자. 그러면 전체 전하량 Q는 델타 Q는 이꼬르 뭐가 되나요? I 곱하기 델타 뭐가 되나요? T가 되겠네. 그죠? 자, 요거는 수식으로 정리하면 DQ는 이꼬르 I 곱하기 D 뭐가 되나요? T 요렇게 되니까. 그지? 자, 요거는 뭐요? 미소의 변화량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지? 이거 전체를 하려면 좌우측을 뭐 하면 되겠어요? 인티거럴 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Q는 이꼬르 뭐가 되나요? 인티거럴 I에 뭐가 되나요? dt. 시간에 대해서 전류를 뭐 해라?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전체 전하량이 나온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이 바로 이제 전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의 기본 개념이 된다? 적분의 기본 개념이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티거럴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발전해서 나누기가 발전해서 미분이 된 것이고요. 적분이라는 것은 뭐야? 곱하기가 발전해서 뭐가 된 거예요? 적분이 됐는데 곱하기는 뭐의 발전이죠? 곱하기는 그렇죠. 더하기의 발전이죠. 그죠? 더하기 뭐야? 썸이죠. 썸. 그죠? 그래서 이 인티거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적분의 연산자가 바로 이 썸의 S자인 것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늘려뜨려 놓은 것이 바로 적분의 연산자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류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3번에 보시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나요? 전이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압에 대한 얘기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